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부터 먼저 짚어보자면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기분 좋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승폭 자체를 끝까지 키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이 환율이 또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시장 내일 휴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는 우리 시장을 앞두고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떤 움직임 보일지 제대로 매매 시그널 그 안에서 찾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각 양지수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양시장 같은 경우 현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73포인트선 현재 지나가면서 2650선을 좀 안착을 제대로 해주면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움직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890포인트 탈환을 했네요. 0.41%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황혜수 차장까지 모시고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매매 시그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주식회사 플래저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못 뵙고 다시 또 뵙게 됐는데요.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상태에서 마감을 한 모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대 지수가 최근 이제 다시 회복세를 돌입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피크아웃, 즉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다소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들이 순이익이 다소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불어지면서 반발 매수에 넘어선 이제는 공격적인 또 매수가 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중국의 상하이 정상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상하이 봉쇄 이후에 어떤 이제 생산량 자체가 이제 70% 수준까지 지금 먼저 복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인프라 생산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해지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재고 물량에 대한 처분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업에서의 이윤 가치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관련된 기대감들이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으로 가장 큰 막용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도 더불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섣부르다는 판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번 독일에서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7.9%포인트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지난달 4월에 발표했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7.4%이기 때문에 이번 7.9% 수준에서의 높은 CPI는 무려 50년 만에, 그 4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인플레 수준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독일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인플레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공급량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가스기업인 이제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도 우브라 결제를 거부했던 네덜란드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단을 도달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대러 제재 관련된 부분들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곡물과 비료와 같은 부분들에서의 인도적 수출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에 언급을 하다 보니
최근 이제 유럽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각국에서는 식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소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비료 관련주 그리고 농업주들이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들에서의 어떤 피크아웃 현상, 즉 전쟁에서의 어떤 인도적 수출이 진행됐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주가에 대한 타격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무리하게 공격적인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비중을 좀 가볍게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국방 수장들이 3년 만에 또 첫 대면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러 제재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수위를 좀 높여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압박을 위해서 이제 IPEF와 같은 이런 어떤 협정들을 통해서 기존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대중 제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위를 통해서 이제 대중 제재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을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제재 수위를 굉장히 압박을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3년 만에 첫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제 냉랭한 분위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회담 때는 이제 IPF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갈등 여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주로 회담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중무역 관련된 부분들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이제 이런 전쟁 시기가 오고 나면은 항상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광물 자원 중 희소성이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런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 국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움직임이 좀 약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빅스텝을 지금 연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의 경기 상황 그리고 실업률 등 어떤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안정성 등을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 이상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발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세인트루이스 여론 총재나 아니면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중립금리 이상에 대한 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중립금리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25%에서 2.5% 가량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점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연중에는 2.75까지도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부분들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굉장한 부분의 부담을 잡고 있는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가 혹은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신용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 즉 이제 소비력 자체가 좀 많이 감퇴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연이어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 매출이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장이 진행될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들 그리고 다가올 FOMC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을 좀 대비하시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신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장에서는 또 이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117달러 선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EU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랑 관련된 협상을 또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선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한 만큼 관련돼서 개장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38원으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지금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을 하고 코스닥은 강세로 출발을 하네요.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 양시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우선 미국 연준 이사의 매파적 기준금리 인상 발언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발표되는 이 중국 제조업 그리고 이 서비스업의 PMI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오늘 좀 반응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시장한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고요. 오늘 중국 쪽 지표 그리고 이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반 정도 종목들이 반 정도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FN의 섬유 우복 업종이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FNF가 1.41%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프 업체죠. 테일러메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한층 더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이 지금 1.22%, 그리고 BYT가 0.91%, 이 원님이 0.81%, 한세 예스이사홀딩스가 0.76%, 그리고 한섬이 0.6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네요. 이 하나솔루션이 3.16%, OCI가 2.7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태양광 업체들의 오늘 상승 랠리가 지난 주 후반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탈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탈탄소에서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태양광 쪽에서의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파워에 대한 좀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태양광 쪽에서의 그런 생산량을 2025년까지도 현재 수준에서 2배, 그리고 2030년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럽발 훈풍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 상승 랠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안에서도 태양광 업종 외에 지금은 노르페인트 그리고 AVCNC,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1.19%, 소정 TNC가 1.19%, 그리고 삼양화학이 1.1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텔시스가 6.74%, 그리고 SNC 모티브가 2.71%, SL이 2.45%, 그리고 이 명신산업이 1.55%, 현대위아가 1.3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1.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도 0.4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 평가가 좋습니다. 우선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요금 기저 효과도 있겠고,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쌓여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마디로 뭐 유가나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개선 이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0.4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은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은신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고려산업이 3.19%, 한성기업이 3.04%, 사조시푸드가 2.52%, 그리고 사조동아원이 2.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0.99%의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CJ ENM이 1.15%, KMH가 1.09%, KNH가 KNN이 0.7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부품 업체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진사람이 3.88%, 그리고 대성파인텍이 2.5%, MS오토텍이 2.08%, 일제테크가 1.9%, 영화테크가 1.6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판, 이 복제 매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버스가 5.45%, JMI가 1.57%, 골드레네스가 1.22%, 위세, 아이텍이 1.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 부품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지트로닉스가 3.72%, 벅사나이메탈이 3.21%, HMB 디자인이 2.22%, 그리고 TPI가 1.47%, 서정기전이 1.3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코스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 반반 정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0.74% 하락세, LG에너지가 0.11% 상승, SK하이닉스 0.93%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0.36%, 네이버가 0.8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0.53% 상승세, LG화학 0.1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은 큰 등락은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모비스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오지 않나. 왜냐면은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동화 매출이나 또 AS 쪽의 사업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종목들이 좀 더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세, LNF가 0.4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가 0.48%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제약이 0.12% 하락, 위메이드가 1.72%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봤을 때도 큰 등락폭을 보이는 기업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주가 오늘 좀 안 좋은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1.14% 하락, 위메이드가 1.7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개장 상황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종목별로 잔잔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특정 섹터나 테마가 움직이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현재 코스피 0.14% 약세, 코스닥도 0.02% 정도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보합권에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좀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아서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율에 대한 관련된 그 내용이고, 환율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좀 되죠. 그래서 5월 말하고 6월 초 사이에 단순한 그 시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투자 심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변한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환율 차트를 한번 그 상황을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그 추세선, 이 추세선을 분기를 하고 지난번에는 한번 돌파를 좀 했죠. 분기를 하는 전조 조짐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종가에 나왔고 현재 어제에서 오늘 연달아 지금 하락 약세를 보일 걸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전체 이제 시장 투자 그 추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은 외국인 기관 동향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최근 이제 기관 동향, 코스피 그다음에 외국인 동향 이제 시장 추이가 완벽하게 매수로 좀 돌아섰던 그 내용이 있고 또 최근에 연달아 차익 비차익을 합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한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오늘은 이제 주춤거리는 양상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고 있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아마도 60일선에서 약간 저항을 맞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저항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연휴 앞두고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승부르기가 진행이 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제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약간 주춤거리더라도 전체 어떤 시장 장세 분위기가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환율이 완벽한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기환, 그다음에 대형주의 어떤 상승들, 이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6월을 좀 지배하는 기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특별하게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로봇 관련된 그 내용에서 일손 달리는 미 기업들 로봇 지원 40%가 늘렸다 하는 그 내용들의 파급 효과가 있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는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현재 온수기 두창 팬데믹 가능성이 낮다는 WHO의 보고서가 하나의 실제 또 전망치가 아니라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내용이 있었다 하는 뉴스가 나왔고 또 남아공 인구의 97%가 항체 보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황체를 회피하는 어떤 그 대유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전염력이라는 치사율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나름대로 호재적인 어떤 내용도 있었고요. 아마케 어떤 6월 초에 열리는 그런 모멘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종목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한번 눈여봐야 될 부분은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료 관련된 내용 종목의 또 순환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 산업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강세 17%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사료 관련된 그 내용들이 현재 곡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좀 현재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한번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던 뭐 상징적인 내용들의 한탑 같은 경우에도 현 21선을 타고 가고 그다음에 21선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2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가속이 되면 중간 11선에서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매매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내용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팜스토리하고 이지홀딩스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제도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팜스토리하고 이지홀딩스를 말씀을 좀 드린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다른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회사의 어떤 미국 관계회사 어떤 그 바이오 회사가 실제적으로 니클로사마이드를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니클로사마이드가 현대 바이오에서는 실제로 온숭이 두창 관련된 패스트트랙을 신청을 한다. 니클로사마이드가 실제로 온숭이 두창 천연두에 들을 수 있는 동물 임상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지홀딩스도 아마도 이쪽 관련된 내용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호재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지홀딩스하고 팜스토리 자 이런 그 내용들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인 내용을 뭐 간단히 보시면 알겠지만 갭상승을 만약에 무시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제 캔들이 이제 상승 삿바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심 이쪽에서 숨구르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3파동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지홀딩스도 이런 양상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성 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뭐냐면은 태양광 쪽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실제로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태양광 쪽에 이제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신성 ENG, 유니테스트, 조성 엔지닝 이 세 개의 업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걸로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4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건축 외벽에도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된다는 해외 규정 이런 트렌드도 현재 그 하나의 영향을 좀 받았고 실제 이제 신제품 개화기 건축 외벽에 대한 또는 유리창호에 대한 어떤 그 개화기 어떤 건축 시장의 외벽이나 어떤 그 현재 건자재 시장의 이제 트렌드가 변하는 개화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적 가치가 높이 부상이 돼서 신성 ENG를 특별히 이제 강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신성 ENG가 10% 이상 뜬 그 내용이 있고 나머지 유니테스트라든가 두성 엔지는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 이제 고점에서 행보를 한 것 때문에 이격이 좀 낮습니다만은 신성 ENG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강세가 연달아 이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세 가지만 보면 되죠.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OCI,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세 개의 업체가 대장주의 성격인데 연달아 하나 에너지 솔루션은 이격이 큼에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솔루션이나 OCI 이 종목군은 이격이 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이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후발주, 그러니까 신성 ENG가 오늘의 탑 히어로 종목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운봉의 이틀 연속 운봉을 보이면서 운봉을 감싸는 SDN이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태양광 쪽의 흐름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중소형주 쪽은 SDN뿐만 아니라 이제 대명에너지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또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가볍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매기가 쏠리는 곳, 오늘은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로 또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휴장 하루 앞두고 휴일 앞두고 우리 시장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도 매매 시그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어젯밤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현충일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휴장이었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 시장이 뭐 상당히 강력한 어떤 상승들을 보여줬고 미국 선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또 우리나라 환율이 매우 급격하게 또 좀 떨어져서 워낙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뒷받침되기도 했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부분들이 그동안 시장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게 인플레이션 압박 부분들이고요. 뭐 독일도 지금 48년, 50년 만에 최고치를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승률 있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상승률이 좀 둔화되거나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며칠간 상승을 하고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상해 봉쇄를 푸는 그 기대감에 중국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이끌어내는 포인트들을 나타내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들도 있었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 좀 잘 해주셨는데 뭐 지금 태양광이나 뭐 풍력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스템 포착 부분에서도요. 신성 ENG라는 종목이 포착이 엊그저께도 좀 한번 포착되고 오늘 또 한번 포착돼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사실 설명하는 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미리 그 얘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눌림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눌림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안 오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기회가 오면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금요일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그날 바로 튀었어요. 바로 급등을 해서 항상 그때 우리 시간이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고 쭉 급등 나오면 그날 정리하고 그죠? 충분히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충분히 정리하고 나갈 수가 있죠. 10% 이상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오늘 해당 종목들도 관찰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다음날 또 바로 눌려지고 오늘 뭐 또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기왕이면 당일날 수익이 바로 나고 바로 현금 만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성 ENG 부분들은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볼 상황이지만 어쨌든 요 종목군 정도 하나 지금 태양광과 풍력 부분들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약간의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마켓 파워라는 거를 이제 며칠째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마켓 파워를 지금 딱 보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우리 혹시 이 도지은 앵커님 지금 현재 우리 마켓 파워라는 센터가 지금 마이너스 176, 대형주가 23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느낌이 지금부터 강력한 상승을 할 것 같아, 아니면 조금 하락할 것 같아. 느낌 중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굉장히 지금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에 상승에 걸겠습니다. 그래요. 네,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센터 값이 마이너스 170대, 그러니까 아침에는 매우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도계도 30도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도계도 30도가 기준인데 지금 이 온도도 아침에 45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24도까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형주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삼국지 이론에 의해서도 대형주 뒷받침 안 되는 시장, 요거 꾸준히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죠?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월 말이 되거나 분기 말이 되거나 반기 말이 되거나 연 말이 되면 바뀌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런 세력들의 포트폴리오 변경, 전략의 변경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어떻게 된다,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된다 이런 그런 느낌에 보다는 보통 월말, 특히 분기가 바뀔 때 있죠. 1분기가 바뀔 때, 그러니까 3월 말에 4월 말, 뭐 이번에 보면은 4월 달에 상당히 또 좀 크게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서는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를 변경할까, 혹은 현금을 확보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어떤 단타 한 종목 쳐보겠어, 수익 좀 내겠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 최근에 짧게나마 상승 추세를 살짝 만들었고, 이게 월말을 맞이하고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실현에 나서는 그런 물량이 꽤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60선, 그다음에 이제 추세대의 어떤 저항대 부분들,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오후에 강한 힘을 쓴다라면 저는 2685 정도를 오늘의 고점 정도로 잡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지금 오늘 만든 61선 정도가 고점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센터가 아까보다도 더 세졌네요. 마이너스 247. 그러면서 오늘의 저점이 마이너스 247인데 방금 253으로 또 갱신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순간은 말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국내 파생 매매 위주로 매매하고 지수를 지금 당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의 움직임 혹은 내일을 예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가 지금 느낌이 막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콜보다는 푸 쪽 매매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는 첨언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승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또 정확하게 바라봐야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도 더욱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업사부님께서 해주신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선물과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체 투자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 알차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업사부님. 늘 단기적으로 주시는 종목들 흐름이 좋아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라고 하셨죠? 네, 이제 지금도 지수가 살짝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대형주 22도까지 내려가네요. 일단 오늘은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 다만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팜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날 바로 말씀드린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좀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오늘 정리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성 ENG라는 종목이 일단 오늘 포착해서 살짝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침 시작하면서 일찍 오늘 포착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착됐던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좋겠죠. 그래서 2,350원 정도나 그 부근 정도까지 조금만 더 눌림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한 3% 이상, 5% 이상 정도 상승이 나오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부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좀 강세를 만들어내야 그나마 좀 유리한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 현대건설을 말씀드렸죠.
현대건설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깨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종목들 대응도 단타 종목도 중요한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효성 첨단 소재 오늘도 또 한 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단타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굵직한 종목들,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들, 21선 막 돌파하고 지지받는 이런 종목들 오늘 잘 보자. 만약에 요거 깨지면 큰 손실 없이 그냥 바로 현금 확보했다가 다시 기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려 봤습니다. 네, 업사부님이 좋은 점이 또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도 고민이신 분들에게 다 두 타입 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현대건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또 신나게 휴일을 즐기러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 휴일을 앞두고 지금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다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이 이어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일부 대형 반도체 업체, IT 업체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약간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요 수급 주체들이 매도세를 나타나면서 지수가 조정세를 연출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하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국면에서의 어떤 개별주, 개별 업종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는 조금 안도하는 모습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개별주와 개별 섹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같은 경우는 들어와주는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또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양새입니다만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5월 달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6월에는 좀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까요? 이제 이번 주가 6월인데요. 6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FOMC 물론 금리 인상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MSCI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같은 지수 편입 종목들에 대한 조정도 있는 6월달 한 달인데요. 현재와 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주요 수급 주체, 특히 외국인의 어떤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매크로 변수들, 악재들을 다 소화하면서 지나온 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의 추가적인 유출보다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증시 이슈들이 이번 주에 6월이 또 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테마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풍력, 태양광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볼 만한 테마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두 업체 OCI나 하나
솔루션 쪽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시장이 이제 시설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 설비주 3강 EMP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현재 좀 유의미하게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화솔루션 현재 7.20%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풍력 혹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연속성 없이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테마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테마나 업종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포트폴리오를 일부 섹터에 편중해서 두시는 것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테마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 대형주보다는 소재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국내 소비재 그리고 해외 소비재를 나누셔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 소비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류업체 한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특히 중국향 그 노출도가 높은 의류업체 FNF를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일 그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셨던 CJ CGV 역시 영화의 그 향후 그 개봉 라인업이 2분기보다 3분기가 조금 더 그 높은 흥행성이 있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CGV 같은 경우 5월 달까지 해서 그 국내 극장 BEP를 넘겼다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쪽 극장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별로 움직이는 업종이나 테마가 연속성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좀 대응이 필요한데 좀 오를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을 때도 오늘 섬유의복 관련된 쪽에서 종목 몇 개를 좀 찝어주셨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영화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빠르게 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 빠르게 회복세가 좀 나오고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기술주의 낙폭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드디어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주 낙폭, 과대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해주신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분류되고 있는 인터넷 업체인데요. 최근에 금리 인상과 긴축에 그 반하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 섹터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모두 주가에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적 매력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예전과 같이 상승 랠리를 추세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그 힘이 붙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비중 늘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성장 섹터, 특히 인터넷 종목에 대해서는 그 눈높이를 조금은 낮추실 필요가 있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으로 꼽혔던 네이버, 카카오 오늘은 좀 등락이 갈립니다. 네이버는 상승, 카카오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연휴와 그리고 다음 주에 연휴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전일 그 메모리얼 데이를 휴장을 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중국장, 홍콩 증시가 휴장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주요
주최자들을 약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좀 안정됐다, 안도됐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주요 펀더멘탈이 있는 업종들과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중 매매 시그널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내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방송도 없지만 그날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날 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스페셜하게 준비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